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오픈소스 기업의 비즈니스와 라이선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엘라스틱의 김종민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 내용은 제 개인 소견이며 발표자가 속해 있는 조직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발표 내용이 어떤 논쟁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은 샤이 베넌이 2010년에 처음 만든 검색 엔진이고요. 엘라스틱 서치가 검색 엔진이고요. 그리고 2012년에 샤이 베넌과 4명의 공동 창업자에 의해서 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파치 루신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비롯해서 키바나, 로그스태시, 비츠. 그러니까 키바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고요. 로그스태시와 비츠는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현재 엘라스틱 스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엘라스틱 스택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금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리고 옵서버빌리티,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 이렇게 크게 3가지 솔루션으로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IPO를 한 기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텐데요. 오픈소스가 뭔지를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따르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총칭하는 것이고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어떤 목적으로든 연구 목적이나 사용, 그리고 변경,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개발 과정과 이제 발전 과정이 공개가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유명한 해커였던 리차드 스톨만이 1983년 그누 프로젝트를 설립을 하고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제 유닉스 시스템을 다루면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해커들, 모든 개발자들에게 자유롭게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신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된 것이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누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인 이제 GPL 라이센스가 1989년에 처음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1992년에 리누스 톨바스가 개발한 리눅스 커널이 GPL 라이센스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의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도 프리 BSD를 설립을 했고요. 1995년에는 이제 현재 있는 가장 큰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중 하나인 아파치 그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이제 OSI, 오픈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티브가 설립이 되면서 오픈 소스라는 라이센스와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2003년에는 이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로 처음 시작을 했던 모질라도 이제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으로 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픈 소스는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먼저 이제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단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프트웨어 재단으로는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리눅스 파운데이션,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과 같은 곳이 있고요. 아파치는 이제 누구나 잘 아시는 이제 아파치 그 웹서버, 그리고 톰캣, 그리고 빅데이터의 대표 주자인 하둡,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에서도 쓰고 있는 루신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급부상한 그런 파운데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해진 쿠버네티스, 그리고 프로메티우스, 예거 같은 프로젝트들을 이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들은 처음에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이것이 점점 더 자라나서 졸업 프로젝트가 되게 됩니다. 또 오픈소스는 기업에서 먼저 개발을 하거나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이 관리하는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이제 모두가 다 쓰고 계시는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웹에서 또 많이 쓰이는 앵귤러.js,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에 쓰이는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입스크립트라던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본인들이 개발한 리액트를 이제 오픈소스로 유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파이토치 같은 서비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왜 자기들이 기업의 오픈소스는 먼저 기업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들었지만 이것을 자기들이 꼭꼭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기업들은 왜 오픈소스를 공개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오픈소스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마케팅 측면에서는 제품의 전파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오픈소스는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내려받고 사용을 해보고 또 재배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제품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전파가 굉장히 빨리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QA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하고 품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많은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슈를 제공을 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정말 그 QA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로부터 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만들어서 컨트리뷰션을 하거나 그런 버그들을 직접 찾아서 고쳐서 또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R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트리뷰터들, 커미터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해서 그 인재 풀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또 필요한 엔지니어들을 직접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티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 개발자 확보에 또 많이 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개발자 확보가 또 그만큼 많이 어렵기도 한데 이런 HR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게 되더라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개발자와 계속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려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를 시작한 창업자가, 파운더가 직접 이제 그 오픈소스를 기업으로, 비즈니스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엘라스틱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오픈소스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오픈소스로 사실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픈소스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엘라스틱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처음에 오픈소스 회사들이 창업을 할 때는 기술 지원을 먼저 시작을 해요.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등을 시작을 하고 그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사용자들에게 해결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보통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교육을 만들게 되고, 이제 자격 인증 시험 같은 것도, 자격증 같은 것도 이제 발부를 하게 되면서 그런 비즈니스를 보통 이제 지식 비즈니스 그리고 기술 지원 비즈니스로 보통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오픈 소스와는 약간 분리된, 구분된 상업용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업용 기능에는 이제 오픈소스에는 없는 더 좀 고급 기능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오픈소스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약간 더 그 보증 정책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떻게든 돌아가게 보증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이 기능은 동일하지만 라이센스만 다른, 그런 보증만 다른 그런 제품을 유료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저 OSS 그리고 베이직, 플래티넘 요 세 화면이 엘라스틱에 있는 키바나 화면인데요. 이제 오픈 소스에서는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기능만 있다면은 베이직이나 플래티넘에서는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 소스 기업들이 많이 하는 그 비즈니스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 오픈 소스는 특히나 사용을 할 때
꼭 비단 오픈 소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설치하는 데부터 굉장히 좀 힘들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즘은 또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 하나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클러스터라든지 다양한 서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설정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이런 굉장히 힘든 이 설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크나큰 이점이 있는데요. 또 오픈소스 회사들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처음에 진입할 때 어려워하는 이런 허들을 굉장히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설치 및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다가 이런 상용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해가지고 상업용 기능들을 직접 한번 컨택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그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클라우드라던가 워드프레스, 그라파나, 특히 몽고디비 같은 경우도 아틀라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레디스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하면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사업자들이 오픈소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과의 그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 위에다가 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직접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마켓플레이스 안에 또 다른 그 서드 파티 업체들이 이런 직접 큐레이팅한 이런 이미지들을 또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트나미 같은 곳에서도 ELK 스택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이제 컴퓨팅 파워와 서버를 스토리지를 만들고 거기에 어차피 오픈소스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본인들이 더 쉽게 제공을 한다는 그런 편의 제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게 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픈소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제공해야 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들과 이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돌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라이센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오픈소스 서비스는 진짜 오픈소스 기능에서만 제공을 하지만 자사 클라우드, 그러니까 엘라스틱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플래티넘 기능에 있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데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오픈소스 기업들이 최근에 라이센스를 많이 변경을 했어요. 몽고디비 같은 경우 이제 AGPL에서 SSPL, 몽고디비가 직접 만든 라이센스입니다. SSPL로 변경을 했고 엘라스틱 서치도 아파치 라이센스에서 몽고디비가 만든 SSPL을 따라갔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엘라스틱사의 자사 라이센스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라파나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에서 AGPL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종류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자유로운 순서부터 이제 약간은 좀 제한이 있는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MIT 라이센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센스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치와 BSD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용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아파치를 사용했다, 우리가 BSD를 사용했다라는 명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LGPL 같은 경우는 이제 GPL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만든 건데 GPL 라이센스가 기본이지만 GPL은 상용 제품에 사용하는데 이제 제약이 있지만 LGPL은 상용 제품에도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GPL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GPL 라이센스가 이제 가장 처음 리처드 스톨만이 이제 만들었던 라이센스인데 그때 GPL은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지키기 위한 제약이었는데요.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GPL을 사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GPL 라이센스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 업체들이 GPL 라이센스 프로젝트들은 좀 사용하는데 약간은 좀 부담이 있었겠죠.
그리고 AGPL은 GPL보다 조금 더 이제 그 클라우드, 현재 보시는 이제 클라우드 상의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좀 나온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GPL을 따르면서 추가적으로 서버에서 통신을 이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몽고DB가 만든 SSPL은 어떻게 다르냐? SSPL도 기본적으로 그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신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버그 픽스를 한 것을 다시 컨트리뷰션을 할 수도 있어요. 프리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은 다 되지만 여기에 있는 조항 중에 13번 섹션, 그 SaaS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SaaS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경우 그 SaaS 서비스 기능의 소스 코드도 같이 제공을 해라라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는 그 GPL 라이센스나 이제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직접 서버에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SaaS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SaaS 서비스는 소스 코드를 볼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직접 실행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내려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에 있던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우리는 그 오픈소스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우리는 사용을 했다라고 했지만 이런 또 그 오픈소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그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SSPL 같은 라이센스를 또 만들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SSPL은 현재 그 오픈소스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오픈소스라는 그 단어는 오픈소스 이니시에이티브에서 OSI에서 허가를 해준 라이센스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SSPL은 그거를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몽고DB나 엘라스틱스는 지금 오픈소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지금 이렇게 SSPL 때문에 이제 SSPL처럼 라이센스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직접 개발을 하거나 아마존에서는 이제 그 몽고DB 대신 몽고DB와 호환되는 도큐먼트 DB 그리고 엘라스서치 대신 엘라스틱서치와 호환되는 오픈서치를 지금 직접 만들었고요. 오픈서치 같은 경우는 엘라서치를 포크해서 만들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오픈소스 개발사들과 그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직접 그 개발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내재화 시켜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그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은 그 서비스들로 바로 링크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등장한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그 자체로 이제 오픈소스라는 것에 대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등장했고 성공한 케이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컴퓨팅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내려받아서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나왔던 오픈소스의 개념이 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그 이해관계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몽고DB 같은 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라이센스를 내었고 처음에는 SSPL을 OSI에 이제 제공을 해서 여기에 이것도 오픈소스로 해달라는 승인 요청을 했지만 지금은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오픈소스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몽고DB는 선언을 한 거고요. 엘라스틱도 이제 SSPL, 엘라스틱 라이센스로 바꾸면서 홈페이지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는 오픈소스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설명 대신에 프리 앤 오픈이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소스 코드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컨트리뷰션도 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 OSI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픈소스라고 말하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지금 많이 변화하게 되는 걸 보면서 오픈소스라는 이름의 그 권위가 또 조금 약간 바뀌게 되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지나가게 될 건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엘라스틱의 김종민이었습니다.